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만 3천 건 감소한 26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0만 건도 하회한 것이며 2000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치도 이전 주보다 8,250건 감소한 29만 8,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원 의원과의 오찬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면서도 해외 상황은 연준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금값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낙관 성명서 여파와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2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31달러 30센트, 2.4% 하락한 온스당 1254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한편 은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달러 32센트, 7.3% 내린 온스당 16달러 77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오는 3월 효력이 끝나는 기존 제재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했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안을 추가로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되는 제재 대상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이지만 전일 대비 오른 데다 고용지표도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게다가 옐런 의장이 해외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점도 금리 인상 우려를 낮아지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알리바바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에 급락했지만 아마존이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31% 오른 17,416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8% 오른 4,683회,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95% 오른 2,02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5년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닥스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죠. 0.25%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 또한 0.44% 상승했습니다. 반면 영국 증시만 홀로 0.2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피가 1950선을 지지한 점은 당연 돋보였는데요. 연기금의 매수세가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죠.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오늘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기와 현대글로비스, S-오일 등 낙폭 과대주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그에 따른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은 추천 종목이 없던 관계로 오늘을 AS를 생략하고 바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은 ECB 회의 관계로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여러분들과 만났었고요. 자, 그때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휴원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원스인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약이 이제 알룬정이라는 약이고, 뭐 일반 의약품으로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비만 치료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약품이고, 옆에 있는 뭐 알룬정 OTC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알룬정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일반 의약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제 얼굴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그 약품에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일반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약품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휴원스의 이 알룬정 같은 이런 시리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인이 선전도 그 CF 광고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약품입니다. 1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자,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 장점 자체가 다이어트 치료제가 꾸준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의 미적인 어느 정도 그런 감각적인 부분 자체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휴메딕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휴메딕스가 휴원스의 계열사죠.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연결 실적이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도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렌즈에 우리가 그 약을 뭐라고 하나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약 자체를 지금 공급을 함으로써 지금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가 권역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권역 자리입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맥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되겠죠. 하단 권역 자체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지금 56,000원에서 67,000원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여기 과매도 구간이 한번 펼쳐졌습니다. 과매도 구간 펼쳐지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상승과 하락 자체를 번갈아 가면서 교차를 해주지만, 하단 권역의 이제 수급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 맥점 자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누구에 의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매일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긴 힘들고요. 대신에 휴원스는 지금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58,600원으로 0.8% 정도 갭 하락이 나올 상황입니다. 갭 하락이 나오면 더 좋죠. 시초가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휴원스였습니다. 양호한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시초가 공략해 보시고 손절가는 55,9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스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야간 선물이 사흘 만에 상승했죠. 간밤 뉴욕 증시도 1% 내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 대표님, 코스피 출발 상황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0.6% 정도 올라가지고 네. 1960포인트의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저께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 0.6%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121선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작년 11월 달에 저항들을 작용했던 1907, 80포인트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번 주도 그렇고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은 심리적인 저항대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조금만 더 오르면 600포인트대 앞자리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맨 앞자리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인데 마찬가지로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 없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 저항 때는 여전히 좀 코스닥도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상당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1포인트, 어저께는 뭐 1.45포인트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띄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선물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면, 선물 베이시스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 이게 뭐 월말 효과로 오늘까지만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월말 월초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은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이 좀 급등세를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90원대까지 원화가 조금 약세를 좀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1080원대를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중요하다. 1080원을 조금 크게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1050원대까지도 급작스럽게 워낙 강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1080원이 지켜진다라면 1100원대로 좀 회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원이 올라가지고 11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원화 약세, 아마 달러 강세 이런 거에 맞물리면서 원화가 좀 약세를 띄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 환율이 좀 약한, 원화가 약세를 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심리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그렇듯이 기관 쪽에서 오후장 들어 매수로 흐름을 바꿔주기도 했죠. 연기금이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현 시장인데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가 좀 코스피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 그게 가장 좀 소급 쪽에서는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코스피는 개인이 124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억 53억 순매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일단은 뭐 큰 특징은 없다.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수급 주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연기금이 장 초반이긴 하지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업종을 좀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운송장비, 그리고 은행, 유통, 운수창고, 그리고 통신, 건설, 음식료, 의약품, 전기가스, 섬유, 의복, 비금속, 의료정리, 이런 업종들을 좀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 증권,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화학, 전기가스, 의약품, 이런 업종들 순으로 좀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특징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유통, 제조, 철강, 금속, 화학, 섬유, 의복, 그리고 운송장비,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업종에 대한 매수폭을 오늘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화학, 통신, 금융, 음식료, 이 정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걸 보면 전기전자하고 화학 쪽에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담았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수급 주체가 오늘 동시에 순매수하는 거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설, 의약품, 전기가스, 섬유유복, 이 정도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보죠. 코스닥 쪽은 개인이 18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7억 순매도, 기관이 오늘 1억 정도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관 코스닥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업종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업종, 그리고 신성장, 종이목재, 섬유의료, 운송장비, 통신장비, 방송 서비스 순매수폭 늘려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 신성장, 벤처, 그다음에 반도체,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IT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정밀기기, 디지털 콘텐츠 순으로 좀 매수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양수급 주체의 공통적인 순매수 업종은 인터넷, 그리고 신성장,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터넷 같은 경우 최근에 다음 카카오라든지 좋은 분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섬유, 운송장비 부품 쪽도 완성적보다는 역시나 부품업체들이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부분이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양관 흐름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가 홀로 3%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또 양호한 실적에 오히려 오늘은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네, 업종별로 분위기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화학주를 간단하게 본다라면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이 조금 약한 흐름을 띠고 있어요. 아무래도 포스코가 어저께 실적을 한 20% 정도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8% 정도 조금 약세를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포스코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좀 방어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아베스티라든지 현대 비엔지 스텔,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기 업종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두산인프라코가 1.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한 1% 내외의 상승세를 좀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오늘도 조금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산업은 또 아무래도 이제 M&A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기대감으로 거의 상한가를 근접을 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망, 발표로 인해가지고 한 3%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은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한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은 1% 내외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운송장비 업종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LG그룹들, LG이노텍이 오늘도 조금 약세를 좀 띄고 있고요. LG전자도 조금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4% 가까운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까도 앞에서 수급적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간 게임주들,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맥스가 7%대, N게임이 한 4.8%대 정도, 게임빌도 역시 마찬가지로 2% 정도 올라오면서 거의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IT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부품주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군들도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이거래 연속 오르면서 1,09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통화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장 초반 1,100원대도 찍었더군요.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아시아통화 약세 영향으로 이어서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하며 6원 10전 오른 1,100원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0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인하여 미국 조기금리 인상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빨리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나오면서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약세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엔화는 다시 118엔대로 진입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 NDF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1,100원대로 진입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102원 50전이었으며 설환시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7원 3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외환시장도 1,100원대로 진입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역외 매수세로 인하여서 10원 가깝게 오른 환율은 오늘도 역외 매수세 유입으로 인하여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급등 요인이 엔화 약세 영향도 있으나 한 유명 투자 전략가가 방송을 통해 최근 글로벌 환율 전쟁의 가세할 후보군으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의 추가 외환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기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한동안 정책 기대감에 따른 매수 심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월 마지막 거래일로 인하여 해소시켜야 될 내고 물량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거기다 최근 저점 대비 20원 넘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주말을 앞두고 오버나잇 부담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 1,100원 선에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계속되는 역외 매수세로 인하여 1,100원대에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095원에서 1,103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강력한 역외 매수세로 1,100원대 안착하는 흐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양호한 호실적을 공개한 두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제일모직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호실적의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한번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4분기 실적 호조에 4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펼쳐지고 있죠. 현재도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
위원님. 네,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4분기 호실적 때문에 좀 강세가 나오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7억, 전년 대비 92.4% 증가했다고 공시했고요. 92%는 조금만 더 했으면 더블이죠. 100% 나는 거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 늘어난 5조 1,296억, 당기순이익은 놀라지들 마십시오. 907.7% 증가한 4,554억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 SDI 패션 부문 양수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건설 부문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패션 부문 쪽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향후에 이제 주력 사업으로서의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시켰다. 그리고 지주회사로서의 성장,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기대가 많은 부분이죠. 하이투자증권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지주회사로서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배당 수익 등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기존 목표가들을 좀 상향할 수 있다. 삼성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제일모직의 어떤 성장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제일모직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 프리미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 최근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죠. 어떤 변경사정 된 이후에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철저하게 펀더멘털 또는 성장성 있는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14만 원대 초반 또는 14만 원이 깨지면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 저점이 한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14만 원이 깨지면 13만 원대, 많이 빠져도 12만 원대. 사실 만 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원이 깨진 이후부터는 관심권에 두면서 매수 가격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고정이익, 회전익, 그리고 항공기 부품 부문 등 전 분야에서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한 36%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됐고요. 대규모 항공 분야 쪽, 특히나 이 군수 사업이 개시가 되고 에어버스사 쪽의 전용 라인의 가동이 본격화가 된다면 실적 성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 항공 분야의 군수 사업 계획, 민항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수주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신규 수주액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일단 기대되는 수주권을 좀 말씀을 드리면 KF-X라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게 체계 개발비가 7조 원 정도 되고요. LH라고 해서 소형 무장 헬기 체계 개발비가 5,800억,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사의 민항기 기체 부품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7조 원 플러스 민항기 1조 9천억, 거기다가 체계 개발비 5,800억 정도 하면 약 10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굉장히 좀 가시권에 있다. 그리고 KF-X 체계 개발업체로 한국항공우주가 유력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긴 장기간의 어떤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일단 직전고점 44,900원인데 움직임은 일단 여기는 좀 뚫어내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예측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쉽게 주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안 좋은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강합니다.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서 해제한다는 소식에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되면 이 거래소의 상장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죠.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현대제철이 4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했는데 이 철강주 사실 저평가된 데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남아있지만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철강주의 실적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증권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뭐 소형 증권사들은 뭐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증권거래소가 6년 만에 이제 공공거래 지정해서 이제 해지가 됐죠. MB정권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투기성이 좀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또 구조 개혁을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뭐 완전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공기관에서 해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왜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제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 약 한 29개사하고 7개의 선물 증권사죠. 선물사하고 또 기타 해가지고 한 40개 금융 관련된 업체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7.4% 정도,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5%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2에서 4%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이 된다라면은 주식을 팔 수 있는 장치가 작용이 되고 또 그다음에 현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영업이 쉽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NCR 도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본을 좀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만약에 증권거래소가 상장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상장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상장될지 올해 상장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또 KRX가 지금 시장 거래소,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14만원 정도에서 14만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비싸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IPO,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 뭐 잉여금 같은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 증시 거래량이라든지 증시 규모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포스코가 좀 큰 폭의 약세, 최저점을 좀 이탈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제철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한 2.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95% 정도 올라와서 한 1조 4,900억 정도, 매출은 한 24% 정도 상승을 한 16조 7,600억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는데, 뭐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워낙 강세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강 설비라든지 동부 특수강 인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한 18조 원대까지, 그럼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10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또 그 원재료의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적인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은 좀 쉽지 않다. 올해도 올 초반도 일단 상반기 때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는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저점을 이탈한 것이고, 현대제철은 그나마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저점을 좀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 한 7만원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신다라면은 신규 매수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보는 게 좋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의 향후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게 보시나 봐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보시면은 올라오다가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한 6만 한 8, 9천 원 정도 한 번 정도 온다라면은 시장이 만약에 계속 좋아진다면 좀 더 끌고 가실 때 시장이 만약에 1907, 80포인트에서 약간 흔들림이 나온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4%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저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이른가요? 그렇죠. 포스코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덜 빠지는 경향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립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제가 보기 저점 한 25만 원 정도 초반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실적 호조를 타고 닷새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달 만에 7,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기가 4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대우건설 일단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2조 6천억, 영업이익을 또 흑자 전환시켰습니다. 956억 공시한 바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건설 업종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만 많이 밀렸죠. 경기에는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7월 때까지만 해도 대우건설이 나쁘지 않았는데 7월 이후 작년 7월 이후 급격하게 좀 꺾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좋았었죠. 특히나 중반기에 이제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쪽의 수익성들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들 그리고 유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한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건설주들이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는 일단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시장도 다시 한번 정부팀에서 정부경제팀에서 주택카드를 좀 만지면서 지속적인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 건설주들의 어떤 반등 그리고 대우건설의 반등이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거는 닭폭 과대였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의 자사주 취득 이 부분인데 전일에 삼성전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200만 주를 1287억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일단 가격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고 그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344억으로 집계됐다고 29일 공시를 했죠. 3분기에 카메라 모듈이나 스마트폰 부품 사업의 전체적인 부진 390억 정도의 영업손실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완전하게 바뀌었고요. 중국 쪽의 신규 거래처의 개처,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모터 부문 매출이 늘어났고요. 이 손떨림 보정 제품 그리고 고화소 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파워 네트워크 모듈 부분은 이 모바일용 와이파이 모듈과 TV 서버 조명용 파워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그래도 장사 좀 잘했다. 실적을 좀 개선시키는 요인들이 많았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형상 이평선도 배열 나쁘지 않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무게가 더 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상사가 4분기 깜짝 실적 호조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형성되고 있죠.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종목은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S-오일인데요. 그동안 유가 급락이 과연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 조금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0.8% 약보합인데 향후 정유 에 대한 흐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LG상사가 급등세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LG상사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최근 네. 작년 11월 달 이때는 이제 버만토스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띄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전분기 대비 31% 정도 증가한 464억 정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 매출은 오히려 2.7% 감소해서 2조 8,200억을 보여줬는데 영업이익이 31%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잘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수익성이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작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11월, 작년 11월, 12월에 버만토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올해 대비한다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주가만 본다라면은 한 번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 2013년도의 고점의 그 지지라인, 그러니까 그때 박스권을 보여줬던 지지라인이 35,600원 정도까지 조금 반등을 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신에 만약에 35,000~36,000원을 안착을 시킨다라면 답이 문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최대 5만원대까지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6,000원 정도가 안착이 확인된다라면은 뭐 5만원까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4만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다음 주 초중반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오일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유가가 이제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어쨌든 40불 초중반에서 계속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정제 마진이 좀 안정화를 깨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또 OSP의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도 S-오일이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정유 유가가 하락을 하는데 정유주는 계속 올라오네라고 생각하실 건데,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가라는 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이까지만 좀 힘들지 그 이후부터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또 정유주에 어느 정도 반영을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가 어찌됐든 유가가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좀 네. 약세 혹은 바닥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대 6만원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현재 장 초반 대비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밀리는 모습인데요. 앞서 김근호 연구원님은 중소형주 리스크 관리 좀 중요하겠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죠.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대비해서 이제 대형주 관심 가질 때 됐고, 중소형주 항상 리스크 관리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일단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 실상 음봉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신고가가 오늘 또 나왔지만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코스닥 쪽에서 좀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글로벌리 유동성 공급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도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담아주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이 파생 포지션 역시도 상방적으로 그나마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소형주 대비에는 이제 대형주의 매력도가 슬슬 상승되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121선 저항 여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어떻게 코스피 흐름이 전개될지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현재 외국인이 수급 매수로 방향을 돌린 상황인데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부는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은 김근우 연구원님과 비슷한데요. 네. 코스피가 어쨌든 음봉이 나오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물론 장 후반을 가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오후장 들어서 강한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저항대 한 197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봤자 2000포인트 그 이상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200, 300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960, 7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심리적 저항대를 얼마나 해소시킨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2000포인트가 됐든 2030포인트가 됐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린 게 앞에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저항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도 음봉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코스닥은 좀 기간 조정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수급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수급 쪽인데요. 네. 외국인들 보면 오늘 14억 매수를 매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선물을 보신다라면은 1월 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아니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1월 19일부터는 단 하루도 매도가 없이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유가증권시장은 거의 매수가 미진할 정도로 없거나 매도가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언제든지 매수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은 자신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선물이 만약에 급격히 매도로 반전된다면 지수는 한번 흔들리겠습니다만은 선물 네. 매수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와도 돼요. 유지가 되면서 며칠을 잘 보낸다라면은 거래소 쪽으로 매수가 한 번 정도는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30일 금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인데요. 현재 시장 구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1957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오늘 장중 고가는 1964포인트였는데 현재 시가 대비 밀리면서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죠. 26억 원 소폭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6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까지도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 장 초반 260억 원 매도폭을 늘리고 있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9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93포인트 오른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 고점은 597포인트였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기관 쪽에서 11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93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11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600포인트가 코앞이다. 마디 간격 놓고 일부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겠다. 정영훈 팀장님, 4분기 실적 전망은 우호적이다.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은 1월 말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에 테마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원달러 약세, 수혜주에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실적 모멘텀 유효하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망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어깨에 와 있다고 판단이 좀 들고, 이러한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그런 코스닥의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오늘 약간 지금 전체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약간 상승 중이지만 전체 종목이 상승하고 혹은 하락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 쪽에 조금 많이 무게가 쏠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좀 건전한 조정이지 않을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조금은 조정을 보일 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2월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도 대형주로도 좀 쏠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즉,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의 전문가와 항상 상의를 해서 그 종목 피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코스닥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탄력성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2월에는 뭐 코스피가 약간 반등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실적을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실적 보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월에 저희가 구정이 있는데 구정 전에는 항상 약간 기업이 돈을 쓸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좀 관망을 하시면서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4분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반도체, 통신 장비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가 지금 KRX 지분 가치 때문에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치 투자로서 좀 매력도가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치주의 성격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되 조정이 나온다면 4분기 실적 개선주, 반도체, 통신장비, 바이오, 증권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요. 지금 날씨 탓인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이 살짝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번 한 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 간다 3,000포인트 시간에 주도업종 윤곽에 대해서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 총선은 시리자 당이 당선이 됐고 총리가 됐지만 결국은 예고된 악재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 총선에서 이제 치프라스 총리죠. 그 치프라스 총리가 트로이카입니다. EU, 그 다음에 ECB, 그 다음에 IMF 쪽에 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 카드를 꺼내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20의 양적 완화가 끌어올린다면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끌어내리는 그 서로 간에 조금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속에서 실적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많이 됐는데, 이 실적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참 주식 어렵다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간다 확 간다 화요일 날에 간다 확 간다 시장에는요, 중국 중산층
확대가 됐죠. 거기에서 따라 달라질 중국 춘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춘절이 그들 최대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생필품, 영유아 관련주, 그리고 여행주까지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중국 춘절 관련주로는 전자결제, 여행, 화장품, 생필품, 영유아 관련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또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가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는 핀테크와 더불어서 계속 좀 올라왔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금 최근에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했고요. 그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죠. 간다 또 간다에서는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전차 쪽이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자 쪽에는 사물 인터넷이 될 것이고 자동차 쪽에서는 미래차가 선두를 이룰 것이다. 이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자꾸 구별해서 갈아탄다면 이것이 순환적 차원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미래차 관련주는요, 통신, 장비, 제품, 비콘, 요게 여기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 인프라, 전기차죠. 그죠? 경량화, 이런 것이 이제 그 전기차, 미래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다 또 간다. 전일이죠. 미래차 시장의 또 성장성 부각을 또 얘기 드렸습니다. 스마트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얘기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에 집중해 보시면 되는데, 이 미래차 섹터로서 보면 충전 인프라, 콘덴서, 커패시터, 차량용 소프트웨어, 요까지가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스마트카와 관련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경량화, 요것도 전기차, 미래차,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된 얘기다. 경량화,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전략이 맞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다시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힘의 균형 쪽에서 어느 쪽 위쪽으로 올라간다가 조금 더 힘이 조금 더 나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힘의 균형에서 아래쪽에 대한 부분들이 무게가 실리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의 균형상으로 보면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균형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악재는 조금씩, 그러니까 단발성 악재는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그 전고점을 지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흔들 수 있다는 것이고,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 쪽은 마찬가지.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의 대외적 문제들이 이 무게를 달고 있고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의 균형상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위쪽이라는 얘기입니다. 20위가 더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EU가 더 강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지금 호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많고, 거기다가, 또 실적이 나빴던 종목군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쪽으로 당기는 힘의 균형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또다시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위쪽으로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낙관적 전망에서 좀 보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 IT 쪽에서 지금 다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소폭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게 뭐 중소형주도 아닌데 뭐 하루 3%, 4%의 이런 갭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4월 달부터 시행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속 시장의 모습들을 대형주조차도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좀 자세한 얘기들을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산, 창원으로 가는데요. 부산은 1월 3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구우리투자증권이죠. NH투자증권 서면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면역 1번 출구나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NH투자증권이 보입니다. 거기 2층에서 하니까요. 참고들 많이 하셔서 좀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인근이죠. 창원인데 그 김해나 진주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산 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월 1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제가 강연을 합니다.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이에요. 참가비는 두 군데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문의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위쪽에 힘이 강합니다. 이쪽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9포인트, 또 코스닥 지수는 594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수급 변화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2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